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위, 챔피언스리그 D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에버튼과의 경기, 올 시즌 강력한 수비를 펼치고 있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한 경기 두 골차 패배가 없었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전반전 0대0으로 마쳤는데요. 후반전 오히려 히차이송 선수의 부상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상대가 지치기도 했지만 3-5-2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면서 손흥민 선수도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페리시 선수와의 합도 전보다 좋아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호이비에르도 3-5-2가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콘테 감독 3-5-2 포메이션을 어떻게 더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 경기 후에 밝혔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 후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통해 토트넘의 향후 운영법 그리고 다음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플랜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이 에버튼에 2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 홈 경기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우샘프턴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4대1 승리에 이어 울버햄튼전 1대0 승리, 풀럼전 2대1 승리,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 2대0 승리를 거뒀고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6대2로 크게 이기면서 손흥민 선수 헤트트릭 했었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3대2로 이겼고 이번 에버튼전 2대0 승리까지 홈 7연승을 달렸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 홈 3연승을 포함한 10연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성적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총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를 기록한 승점 23점의 기록은 1963-64 시즌 이후 정말 60여 년 만에 1부 리그 최고 성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12번의 홈 경기 중에 11번의 승리를 거뒀고 8연승을 거두고 있는 것 역시 의미 있는 기록인데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개인적으로 첼시 시절을 포함해서 에버튼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7번 경기 5승 2무에다가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프랭크 램파드 감독 부임 후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이 이어졌는데요. 총 14번의 원정 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올 시즌 가장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11라운드 일정 아스널과 맨시티가 경기를 아직 치르지 않은 가운데 승점 23점으로 3위에 올라 있는데요. 맨시티는 리버풀과 빅매치를 치르고 아스널은 리즈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물론 최근에 두 팀의 기세를 본다면 두 팀 모두 승점 3점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첼시, 맨유, 뉴캐슬 이런 팀들과는 확실하게 승점 4점 차의 3을 벌려두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안정적인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프랭크 램파드 감독 이번 경기 아쉬움을 표했어요. 전반전 막판 오나나 선수가 사실은 에버튼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전반전은 잘 지켰거든요. 전반전 규율이 정말 잘 잡혔다. 토트넘이 원했던 공간을 주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두 차례 대단한 기회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이 경기의 차이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회를 살렸다면 오늘 아마 지지는 않았을 텐데 페널티킥까지 후반전에 내주면서 선제골을 내줬고 그게 차이를 낳았다. 페널티킥을 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는 게 너무나 아쉽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또 많이 보면 그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점에 적응을 해야 된다. 즉 토트넘의 강점을 경기를 많이 보면서 분석을 했다고 했어요. 토트넘이 자기 진영에서 깊이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선수비 후역습 카운터 어택 팀이라는 것이죠. 다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이고 우리는 아직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팀이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나 스스로도 감독으로서도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팀으로도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토트넘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의 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이날 결승골을 기록한 해리 케인 선수도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일단 경기를 치르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했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수비를 잘했고 또 밀집 수비를 펼쳤기 때문에 지치기 시작하면서 공간이 생겼다며 후반전에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상대 골문을 두드렸고 몇 차례 기회가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좋은 승리였다라고 돌아봤어요. 이날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이기도 한 조던 픽포드와 이제 맞대결을 펼친 케인 선수였는데요. 오늘 픽포드가 여러 차례 선방을 했는데 페널티킥을 통해서야 겨우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면서 픽포드의 실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득점해서 기쁘다고 말한 케인 선수인데요. 많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주 특히 힘들었는데 회복을 잘해서 다음 수요일 영국 시간으로 이제 맨유와의 경기를 치를 때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전 케인 선수가 흔치 않은 페널티킥 실축을 했죠. 골키퍼에게 막힌 것도 아니고 골대를 그냥 넘겨버렸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찰 때가 중요하다. 한번 실축하고 난 다음에 성공을 시켜야만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공시키면서 다행이다.
특히 대표팀에 갔을 때 픽포드를 상대로 페널티킥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성공시켰다고 했고요. 잉글랜드 대표 키퍼들과 또 많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본인은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추가골을 기록한 호이비에르 선수도 경기 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올 시즌 너무 빡빡한 일정이죠. 2022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중순에 열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모두 맞춰야 되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일정 사이사이에 쉴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3일마다 계속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잘하려면 적절한 플레이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만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경기 후반전이 잘 풀렸던 이유 역시 변술 변화를 꼽았는데요. 2명의 미드필더로 경기를 하다가 3명으로 하게 되면 1명이 여유가 생긴다고 했어요. 벤탄쿠르, 호이비에르가 계속 뛰고 있는 가운데 비수마가 들어오니까 본인도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숨 고르면서 패스 코스를 찾을 수가 있고 여러 면에서 괜찮아졌다. 우리가 지공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공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산미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토트넘이 더 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지공 상황에서의 빌드업 플레이, 소유 플레이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산미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이 역습만 하고 중원을 생략한 축구를 한다는 지적들을 받으면서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산미들은 그런 경기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호이비에르도 인정한 것입니다. 경기 후 콘테 감독 역시 이날 경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 경기에 정말 만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 잘했고 많은 기회도 만들었고 경기 중에 부상 선수가 있는 가운데도 이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상 선수 바로 히샬손 선수가 다친 것은 부정적인 점이었지만 결국에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얘기했는데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태도가 좋았다고 했어요. 경기를 아주 잘 시작했고 또 전반전 주의 깊게 치렀다. 상대의 역습도 날카로웠고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는 것이고요. 후반전에 히샬손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는 2부 비스마를 투입한 것이 최고의 솔루션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명의 수비수 앞, 그러니까 3백 앞과 2명의 미드필더 뒤, 3백의 보호자 역할과 두 미드필더의 커버하는 역할을 할 때 비스마가 가장 즐기면서 플레이를 한다며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경기 어려웠지만 우리가 좋은 팀을 상대했던 것이고 또 부상 선수가 나왔지만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부상 선수의 대처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전술 변화 속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올 시즌 거의 실점하지 않던 팀을 상대로도 결국에는 다득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이날 승리에 대해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했고 또 홈 경기에서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해줬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와 경기력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고 싶다면서 21개의 슈팅을 때렸던 이번 경기의 내용 아주 큰 만족감을 표한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경기 후 취재진과의 기자회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후에 겨우 72시간 만에 경기를 치렀는데 미드필더 듀오 호이비에르 벤탄쿠르가 또 한 번 풀타임을 소화하면서도 86분 경기 막판에 함께 득점을 합작했던 부분 얼마나 기쁘냐, 이런 에너지 얼마나 대단하냐 질문이 있었어요. 콘테 감독도 맞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 선수의 체력과 준비 상태를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오늘 밤에 이 경기에서 보여준 강도 정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치열하게 빠르게 뛸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적절한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 경기력이 올라오기 때문이라면서 훈련의 성과라고 얘기했습니다. 겨우 이틀 반 전에 경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잘 달렸다. 높은 강도로 압박했다.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과 경기력 그리고 매일 훈련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면서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경기 인상적이었던 것은 또 한 번 선발 출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맷 도어티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온 이부 비수마의 활약이었죠. 콘테 감독도 맷 도어티에 대해서 솔직히 정말 행복하다고 했고요. 교체 아웃될 때 도어티와 크게 포옹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정말 기쁨을 표하고 격려해줬죠.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잘했는데 오늘 경기는 그 경기보다 더 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의 도어티는 지난 시즌의 도어티를 보는 것 같다고 했고요. 교체되면서 했던 얘기가 도어티에게 직접 콘테 감독이 마침내 너가 내가 알던 그 도어티가 됐구나 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경기,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도어티가 돌아온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도어티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출전 가능해야 하고 출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부상이 없을 뿐 아니라 경기력도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번 경기에 대해서 이반 페리시치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오늘은 내가 알던 페리시치의 모습으로 경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크로스도 많이 보내고 공격 가담도 좋았고 또 3-5-2로 변환됐을 때는 토니 선수와 호흡도 괜찮아졌는데요. 페리시 역시 부상으로 고생했는데 오늘 이제 마침내 보통의 경기라고 보여줬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 페리시치에게 거는 기대는 오늘처럼 최고의 경기라고 보이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고 페리시치도 더 적응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온 비수마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경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비수마의 경우에는 2명의 미드필더 중 1명으로 뛸 때보다는 3명의 미드필더로 뛸 때 더 잘한다. 즉 투미들 상태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죠. 다만 3미들로 전술을 바꿀 때 비수마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후반전에 들어간 비수마의 임팩트가 정말 긍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초반에 비수마 선수가 많이 기회를 못 받았잖아요. 톱 클럽에서 뛰는 것, 훈련이라든지 또 매일 매순간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압박의 차이, 그런 수준의 차이들에 대해서 빅클럽 생활에 대해서 비수마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면서 비수마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비수마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 비수마가 잘 이해하고 있다. 정말 좋은 선수이고 정말 잘했다. 비수마의 활약에 행복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수마가 뛰면서 3-5-2 전술을 쓰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히샬송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다른 공격수를 투입한 게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선수단의 개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3명의 스트라이커로 3-4-3을 쓰는데요. 동시에 3명의 미드필더로 3-5-2로 경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비수마 투입을 선호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는 훈련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아직 피지컬 컨디션이 최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40분을 더 경기해야 했고 그래서 비수마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브라이언 힐이죠. 그는 더 어린 선수고 정말 좋은 유망주입니다. 그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우리는 좀 더 준비된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더 강한 선수가 필요했죠. 에버튼은 피지컬이 정말 강한 팀이고 우리가 결국 이겼으니 제 결정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세스키 선수까지 부상으로 없는 가운데 3-4-3을 쓰려면 모우라나 힐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모우라의 경기감과 힐 선수의 피지컬에 문제가 있으니 비수마를 투입하면서 포메이션을 바꾸는 것을 선택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중했는데요. 그렇다면 히샬송 선수 어느 정도 부상일까요?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후부터 부상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 선발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또 한 번 더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 뛸 수 있는지 질문이 나왔는데 콘테 감독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맨유와 경기는 확실히 빠집니다. 장단지에 통증이 있고 그는 맨유전은 뛸 수 없을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히샬리송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퀄리티를 갖춘 선수이고 강한 선수이며 우리의 강도를 높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쿨루셉스키의 부상 또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경기에 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짧은 기간에 많은 경기를 해야 합니다. 스쿼드에 부상이 생기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히샬송 선수의 경우에는 맨유전뿐 아니라 그 다음 경기도 못 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맨유전에 뛸 수 있겠지만 기약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맨유전의 선발 명단이 3-5-2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우라와 힐 선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맨유전 3-5-2로 플랜 A를 짤 수 있다는 전망을 볼 수 있겠습니다. 60년 동안 토트넘의 초반 성적 최고다. 토트넘이 올 시즌 어떤 걸 이룰 수 있을지 얼마나 긍정적인지 팬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 솔직히 그런 기록인지 몰랐다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경기 전에 물론 사람들이 오늘 이길 경우에는 토트넘의 역대 최고 초반 성적이 될 거라고 얘기는 해줬다고 했는데요. 그 기록을 신경 쓴 건 아니라면서 이기면 늘 좋고 또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한다. 이기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반 성적 물론 긍정적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상식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부했는데요.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직은 우승권 팀들에 비해 좀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계속 해나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팬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홈경기 분위기에 대해 감사를 표했는데요. 팬들이 우리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밀어줬다고 하면서 선수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노래해주고 그런 것들이 선수들의 클럽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이 뛸 수 있게 해준다면서 홈팬들의 이런 성원이 12번째 선수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해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홈경기 10연승이잖아요. 홈에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의 홈에서 경기할 때 정말 요새라고 느껴진다라고 콘테 감독이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팬들의 역할입니다. 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뛰는 팀은 이런 식으로 푸시를 받고 상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포팅 리스본과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에 졌을 때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비겼을 때도 상대 홈팬들이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 홈에서는 우리 팬들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팀이 우리 홈에 오더라도 힘들어진다라는 말로 팬들에게 또한 팬들의 응원에 재차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강한 응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원정 경기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 킥오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인데요. 토트넘의 10월 일정 중에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만큼이나 중요하고 큰 경기입니다. 이 경기 토트넘이 3-5-2로 경기할 가능성이 큰데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좀 더 활기차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요. 또한 홈에서 강한 토트넘 10월 24일 월요일 0시 30분 뉴캐슬전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스포팅 리스본전을 홈에서 연달아 치릅니다. 토트넘의 홈 연승 기록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소식,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